네, 소설가 공지영 씨가 배우 김부선 씨와의 통화 녹취 파일을 최초로 인터넷에 게시한 사람을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당 녹취 파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신체 부위 특징을 언급한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가 이 지사 관련된 그 케이스들은 저희 뉴스워치 시간에 많이 다루긴 했는데 오늘은 결국에 이제 그 여러 고발 사건들 중에 김부선 씨와 특수관계 의혹에 대한 이제 케이스에서 나온 갈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일단은 지금 공지영 씨가 인터넷에 김부선 씨와의 통화 내용 발췌본을 최초로 올린 사람을 고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방송에서 얘기하기 부족한 부분은 제외시켜줘도 되고요. 그 글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일단 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녹취한 시간이 약 1시간 30분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그중에서 약 2분 20초 정도를 발췌한 녹취록이었습니다. 네. 해당 내용에서는 이 지사의 신체 부위에 점이 있다라는 네.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예. 그런 언급도 있었고요. 네. 김부선 씨가 말하기를 원래 자신이 재판에서 이게 자신이 불리해질 때 이것을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인물 이외에 지금 공지영 작가가 고소를 검토 중인 인물이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모 씨라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인물인가요? 이분은? 이모 씨와 공지영 씨는 원래 아는 관계로 지금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녹취 파일을 공개를 해야 된다. 예. 이런 내용을 이모 씨가 공지영 씨에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공지영 씨가 그 말을 믿고 건넸다가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 이 사람이 정확하게 녹취 파일을 올린 사람이냐 아니면 또 제3의 인물도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지는 않고요. 예. 지금 이 사람들을 고소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공지영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현재로서는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이 사람이 글을 게시한 행위 자체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김부선 씨와 공지영 씨의 대화 내용을 올린 것인데요. 예. 해당 내용에는 이 지사와 김부선 사이에 특정 관계 의혹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는 이재명 씨가 될 수도 있고요. 예. 혹은 이제 김부선 씨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네. 하지만 이제 공지영 씨와는 서로 사적인 약속을 했고 예.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요. 예. 근데 사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공지영 씨가 지금 현재 고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로 고소를 하냐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는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SNS를 통해서 지금 셀프 결과를 토대로 자신에 대한 무지막지한 공격이 자행되고 있다. 이 내용을 저도 대충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댓글들도 많고 지적들도 많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처음에 녹음하고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정리하자면 공지영 씨 본인이 그럼 맞는 건가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 김부선 씨는 이 지금 통화에 녹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신은 몰랐다라고 예.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봤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녹음 행위 자체에서 불법이냐라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요. 예.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대화하는 사이에서 하는 녹음은 일단 불법은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거를 유포를 했다라고 예. 한다면 이것 역시 재판에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유포 사실이 명예훼손 여부가 성립하느냐의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이것을 대화하는 사이에서 녹음을 하고 따로 예. 남겨두고 그랬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 공지영 씨가 이 관련자들을 어떤 혐의로 소위 이제 고소를 하는지, 실제 고소했는지 그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고 나서 이 모든 얘기는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애매한 점도 많고 좀 모호한 점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이거 이제 어디까지나 만약인데 가정을 하고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혐의를 적시해서 고소를 해서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 그 혐의도 저희가 가정을 해봐야 되고요. 그 혐의에 관련된 처벌도 저희가 가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정해 본다면 수위가 어떻게 예상이 될 수 있을까요? 처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짚어본다면. 사실 현재 가장 성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예. 예.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명예훼손 여부인데요. 명예훼손이요? 이게 사실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예. 만약에 이게 허위 사실이었다라고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굉장히 좀 법정형이 센 편인데요. 예. 생각보다 처벌은 높게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인 경우로 밝혀질 경우 보통 한 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 그리고 예. 허위 사실인 경우 300만 원 정도로 처벌이 되고 있는 것이 현행 상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경기지사 이메일의 계정이 해킹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실질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더라도 접속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좀 어느 정도 선에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이게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이렇게 해킹을 시도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미수 역시 처벌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해킹 같은 경우에는 증거 잡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수사 의뢰해가지고 바로 이 내용이 상세하게 밝혀질 수도 있는 건지 그것도 의문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이 IP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서울 한강 정도 요거밖에 네,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서 사이트에 해당 포털 사이트에 IP를 제공을 해달라라고 예. 하는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고소를 할 경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예. 지금 현재로서는 사이트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IP를 제공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한강에서 나오는 지역 공용 와이파이로 이제 유동 IP이기 때문에 잡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 시간대에 그 현장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한 사람을 모두 두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할까요? 예, 와.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접속한 경우가 한두 회가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수사망을 좁혀 나가는 형식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참 쉽지 않은 내용일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저희가 좀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얘기 또 공지영 씨 관련된 얘기도 해봤고요. 두 번째 주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안타까운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어린이들, 그러니까 남매가 경남 김해 원룸에서 화재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중상자도 여러 명 발생했다고 전달이 되고 있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필로티 혹은 드라이비트 이런 걸로 인해서 화재가 너무나 빨리 확산이 되었다라는 예. 부분이 첫 번째 원인으로 잡히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아이들이 4살, 12살, 13살, 14살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예. 이 아이들이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이었고 한국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측건데 불이야라고 외치는 소리를 이 아이들이 듣지를 못해서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예, 있겠네요. 그래서 나오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예. 4살 아이의 경우 한국어를 지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좀 그런 말들이 설득력이 있지만 지금 12살, 13살, 14살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정말로 한국말 때문이냐라는 부분도 의견이 좀 분분하다고 합니다. 네. 그 부분도 그렇지만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네. 이런 말도 있던데 현재까지 경찰의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지금 오늘 오전이죠. 경찰, 국가수 그리고 소방당국이 합동 감식 결과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최초 발화 지점이나 이런 원인 같은 것이 특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감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밝혀졌습니다. 예, 예전에 그 건물 화재 저희도 분석할 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필로티 구조, 드라이비트 공법 이거와 관련해서 많이 짚어보긴 했는데 짧은 시간에 불이 확 번지기도 하는 그 원인으로 이제 주로 꼽혔잖아요. 네. 근데 건물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 뭐 안전 점검이나 이런 거를 이제 건물주가 제대로 받지 않았다 이러면 또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게 실제로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 화재 사건이었죠. 이 사건에서도 1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예. 이 사건이 올해 형사사건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건축주의 경우에는 4년 6월에 징역에 처해졌고요. 예. 감리자의 경우에는 4년 징역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하지를 않았고 예. 그리고 화재 안전시설 등을 제대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화재가 확산이 되었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법률상 위반이 있었다라고 예. 한다면 형사상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만나면 원룸 화재 관련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주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침입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행히 3시간 40분 만에 또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네. 검거 과정은 어땠나요? 2, 3분 범행을 저지르고 근처에 자신의 승용차를 두었고요. 예. 이 사람이 이제 달아나는 영상을 확보해서 승용차의 자동차 표지판을 통해 도주를 어디로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잡힌 곳은 이 사람의 집안 방이었습니다. 예. 언론에서 많이 밝혀지기는 했지만 예. 이 사람이 의식이 거의 없는 채로 수면제를 먹고 누워 있는 채로 검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범행 절차나 과정을 보면 어떤 협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또 그에 따른 처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흉기를 사용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본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이런 행위는 강도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예. 현행 법률상 7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도 가능한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 예. 실제로 올해 1월에 울산의 새마을금고 흉기 강도 그때도 사건에서도 1억 1천만 원을 강취를 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상해 사실은 없었습니다. 예. 특수 강도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예. 지난 8월에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가 검거 당시에 약물을 과다 복용했다라고 하는데 이 약물을 복용한 게 이제 사실로 밝혀진다면 또 어떤 약물을 복용했는지가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처벌에는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이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네. 만약에 수면제를 먹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심신미약 감형이나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자기가 범행을 계획을 하고서 좀 용기가 나지 않아 수면제나 이런 약물 등을 먹고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 이 경우에는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자신이 모든 범행을 저지른 후에 예. 너무 힘들다 해서 약물을 복용한 경우라면은 사실 이것은 처벌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돌이켜 보면 새마을금고에 이제 강도가 들었다라는 뉴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접하셨을 것 같고,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새마을금고가 어떤 보안이 허술하다거나 경비가 허술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거고요. 다만 이제 많은 케이스가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지니 왜 새마을금고에서 이런 강도 사건들이 자주 벌어질까에 대한 의문을 어떤 분들은 가지실 것 같거든요. 어디에서 우리가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보도된 바에 의하면 청원 경찰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올해 발생한 이 새마을금고 사건에서도 대부분 청원 경찰이 없었던 점이 문제로 꼽혔는데요. 이제 시중 은행들을 가면은 항상 청원 경찰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왜 새마을금고에 이곳에는 없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이게 각 지점이 독립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강제를 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경찰을 두지 말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각 금고 이사장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해서 뭐 이것을 함부로 강제할 수 없는 측면 때문에 좀 보완의 허술함이 있지 않았나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보완할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이슈들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